안녕하세요. 영혼의 승사 바람의 파이터 급시입니다. 7월 7일 YG 플러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2년 10개월 만에 YG 엔터의 블랙핑크 완전체 월드 투어가 고양 스타디움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7월 5일과 6일 양 이틀간 열렸는데요. 이틀간 7만 8천 명을 동원했습니다. 한 콘서트당 25곡의 노래를 불렀다고 하는데 보통 콘서트는 대략 2시간 정도 개최가 되죠. 많은 팬들이 이제 블랙핑크의 응원봉이라고 알려진 뿅뿅 응원봉을 흔들면서 이제 응원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고요. 16개 도시 31회차로 대략 5만 명씩 회차당 생각을 해봐도 150만 명 이상을 동원하는 이제 대규모의 월드 투어가 시작이 됐죠. 하지만 주가의 흐름은 이제 그렇게 썩 시원하진 않았습니다.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이런 주식 격언이 있죠. 물론 오전 8시에 장이 시작이 되고 나서 주말에 열렸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이 이제 기다렸을 거 아닙니까? 8,800원 이상으로 이제 고공행진을 하기도 했는데 급격히 매물 압박을 받았습니다. 결국은 8,200원대에서 이제 장이 종료가 됐는데 고양 스타디움은 우리나라에서 최근 들어서 이제 큰 콘서트가 열리는 그런 개최 장소로 이제 곽광을 받고 있는 곳이죠. 대략 4만 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다. 규모는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데드라인이라는 명칭으로 이제 월드 투어가 시작이 되고 있는데 빼곡히 블랙핑크를 좋아하시는 국내 팬들뿐만이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이 콘서트를 보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방문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거의 대형 스크린을 설치한 곳을 제외하면 모든 면이 콘서트 관람객들로 꽉 찼을 정도로 많은 인파가 동원이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중간에 이제 드론쇼도 개최가 됐는데 공연이 조금 다채로워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신곡 점프가 더해지긴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제 생각과는 많이 엇나간 부분들이 있어요. 점프라는 노래를 들어보니까 콘서트의 열기를 조금 올려주는 이런 부분에서는 역할을 할 수 있어도 정식적으로 신곡이다 이렇게 발표를 하기에는 좀 뭔가 아쉬운 듯한 그런 분위기의 노래였어요. 결국 주가 흐름을 견인하지 못했고요. 아직까지도 블랙핑크의 공식 유튜브 채널에는 신곡이 올라오질 않고 있습니다. 유튜브 조회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전혀 알 수도 없고요. YG 엔터에서는 블랙핑크의 2년 10개월 만에 완전체 컴백을 위해서 미니 앨범이라든가 풀 앨범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전혀 고려하지도 않고 언급도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보기가 힘들고요.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실망스럽습니다. 그런 연유로 인해서 저는 주가가 여기서 더 힘을 받아서 뻗어날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우려는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보면 콘서트가 개최되는 초기에는 주가가 그나마 버텼다. YG 플러스가 실적적으로 호실적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주가가 무너질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오늘 이제 7,800원까지 주가가 무너지기도 했는데 그렇다면 8,800원에 있어도 상관이 없고 7,800원에 있어도 상관이 없다는 뜻 아니겠어요? 그 진폭이 대단히 넓게 형성이 되어 있죠. 어느 정도 16개 도시 31회차 블랙핑크의 월드 투어 이 내용은 주가에 선반영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지 않겠어요? 베이비몬스터는 공연을 보러는 갔습니다. 저는 이제 한 2곡 정도는 베이비몬스터가 소화를 해줄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했으나 트레저, 베이비몬스터, 강승윤 이런 멤버들이 이제 공연 관람을 갔죠.
YG 패밀리 차원에서 이제 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이제 많은 스타들이 공연 관람을 하기도 했는데요. 큰 의미를 두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무대 경험차 큰 무대를 소화를 못 해봤으니까요. 베이비몬스터에게 이런 기회를 한번 주는 것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기회는 주지를 않았습니다. 오늘 주가 흐름을 틱 120 차트로 설명을 드려보면요. 거래량은 564만 주가 거래가 됐습니다. 적지 않은 거래량이죠. 최종적으로는 1.56% 하락한 8,2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오전 8시에 장이 시작하자마자 8,900원 이상으로 치솟기도 했지만은 매물이 급격히 쏟아졌어요. 이렇게 되면 보유하고 있던 사람들, 단타로 진입했던 사람들 모두 다 물량을 쏟아내게 돼 있습니다. 빠르게 30분 만에 틱 차트에서 62평을 이탈했고요. 급격히 하락해서 9시 26분 단 1시간 반 거래 만에 8,900원과 7,100원을 왔다 갔다 하는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주가 흐름을 보였어요. 불행 중 다행인지 모르겠지만은 그 후에 주가가 회복이 돼서 8,400원대까지는 오르기도 했습니다만은 다시 8,100원대를 이탈했다가 최종적으로 8,200원에 마감을 하는 그런 흐름을 보였어요. 대단히 혼란스럽죠. 정신이 없다고 하는 것이 시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네, 저도 바라다 보면서 정신이 좀 없었습니다. YG 일봉을 한번 볼게요. 현재 녹색선은 60일 이평선입니다. 60일 이평선과는 22.03% 차이가 있어요. 6,393원입니다. 보시면 대단히 음봉들이 눈에 띄죠. 음봉과 양봉이 서로 교차를 하면서 추가적인 상승 랠리를 펼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염두에 둬야 되겠죠. 앞으로 이제 어떠한 일이 발생을 할까요? 현재 60일 이평선이 6,393원이고요. 60일 이평과는 22.03%가 이격이 벌어져 있습니다. 60일 거래일 동안의 가격을 보면 최저 가격이 4,500원이에요. 앞으로 하루하루가 지나갈수록 5,000원과 7,000원 단위에 있는 이 가격들이 빠지면서 8,000원이 반영이 되겠죠. 낮은 가격들이 제거가 되고 8,000원의 높은 가격들이 평균 가격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가파르게 60일 이평선이 우상향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60일 평균에 4,500원짜리, 5,000원짜리가 빠지고 8,000원짜리가 새롭게 계속 가세를 하면서 60일 이평을 빠르게 우상향 시킬 것으로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60일 이평선을 연장을 해볼게요. 현재 8,200원 선이니까 만일 주가가 강하게 하락을 한다 그러면 7,000원 정도까지는 주가가 하락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조금 더 약하게 하락을 하면 7,500원 정도, 오늘과 같은 7,800원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그런 각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가가 우상향에서 9,000원을 다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경우도 발생을 하겠죠. 하지만 우리는 이제 대비를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항상 일봉에서 60일 이평선을 연장해 보고 하락 각도를 잡아보면 강하게 하락할 때는 어느 정도까지 주가가 하락할 수 있겠구나, 이 부분에 대해서 대비를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만일 지금 YG 플러스를 투자를 하신다고 하시면 YG 플러스가 올라가는 건 상관이 없잖아요. 7,000원까지 강하게 하락을 했을 경우 여기에 대한 대비책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9,000원 만원 가는 거야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급락을 했을 때, 내가 손실이 났을 때 이걸 어떤 비중으로 어떻게 해서 극복해 나갈 수 있는지 이런 전략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처럼 8,900원에서 갑작스럽게 7,800원으로 떨어지면 당황스럽잖아요. 다행히 7,800원에서 그쳐서 그렇죠. 7,500원, 7,000원 이렇게 10%, 20% 막 떨어지기 시작하면 한두 끝도 없거든요.
이렇게 떨어지는 날은 누가 잘 살려고 하지 않아요. 오늘은 이제 다행히도 되돌림이 있었는데 이전하고 다른 부분은 있어요. 블랙핑크가 이번 공연으로 마지막 완전체 활동을 그만둔다고 하더라도 YG 엔터에서는 이미 베이비몬스터라든가 YG 넥스 몬스터, 그 외 남녀 보이그룹과 걸그룹을 새롭게 론칭하면서 라인업을 확대시키려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음악산업에 올인을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이전하고 달라진 부분이라서 YG 플러스 주가가 이전처럼 그렇게 뒷밟히거나 그런 경우는 일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상황이 좀 많이 달라졌어요. 하이브는 방탄소년단을 포함해서 워낙 다양한 멀티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흔들림이 적은 기업이에요. 여기에 더 블랙 레이블의 미아우나 올데이 프로젝트나 이런 팀들이 가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YG 플러스는 개인적으로는 8,000원 단위에서 공방을 좀 펼치겠지만은 조금 더 우상향하면서 나갈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다만 그렇게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어려운 날들이 포함되어 있을 거다. 오늘처럼 급락하는 그런 날들도 있을 것이고요. 반대로 급등하는 날들도 있을 겁니다. 오늘의 관점은 블랙핑크의 월드 콘서트 고향 콘서트가 과연 주가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 부분이었는데 그렇게 긍정적인 신호는 얻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이 중요한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신곡에 대한 영향력도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YG 플러스 주가를 크게 견인할 수 있는 그런 동인들이 당분간은 나타나기 좀 어렵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가의 흐름은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죠. 저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한 치 앞을 예측을 못해요. 다만 어려운 경우를 가정하고 그에 맞춰서 대응을 해나갈 뿐이에요. 7월 7일 YG 플러스의 주가는 블랙핑크의 2년 10개월 만에 완전체 월드 투어가 시작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564만 주의 거래량 속에 1.56% 하락한 8,200원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급시의 주식 여행은 언제나 향기롭습니다.